팀의 추상욱입니다. 급변하는 위협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보안 체계를 어떻게 한 단계 더 진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최근의 보안 위협은 더 이상 단순하지 않습니다. 랜섬웨어는 기본이고요. 호스기기 장애,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 등 그 경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특히 웹이나 SSH 서버를 노린 코인 마이너 감염이나 수년 동안 발각되지 않는 APT 공격은 우리 보안 인프라의 빈틈을 끊임없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 많은 보안 위협들 중에 우리를 늘 괴롭히고 있는 건 대표적으로 랜섬웨어 공격이나 APT를 통해 우리 조직에 장기간 잠복하고 있는 위협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 국방성 산하의 마이터라는 조직에서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이버 위협을 14단계의 마이터 어택 매트릭스라는 표준 프레임으로 정리를 하였고요. 그 14단계의 공격 단계 중에 초기에 어떻게 조직에 접근을 했고, 왜 어떻게 전이가 되었으며, 우리 조직이 어떤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 문제를 발생시켰는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위협에서 마이크로어택 프레임워크의 정찰부터 유출까지 매우 치밀한 위협을 모두 인지하고 대응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여 크게 세 가지 단계의 보안 위협에 대해서만 고민을 해보자면요. 첫 번째는 최초 침투는 고도화된 피싱이나 신규 취약점을 통해서 이용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원격 데스크톱을 활용해 내부 거점을 확보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AD 보안 위협을 통해 랜섬웨어를 유포를 하거나 정보를 유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상적인 도구나 IDP 등을 악용해서 보안 제품의 탐지를 우회하는 전략이 일반화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격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정찰입니다. 공격자는 타겟 기업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철저한 사전 조사를 수행합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공식 웹사이트나 SNS, 링크드인 등을 통해 다양하게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어떤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지, 내부 네트워크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주요 임직원이 누군지를 상세하게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임직원의 이메일 주소, 부서 정보를 수집하여 이후 스피어피싱 공격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조직 내의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을 통해 정상 메일과 피싱 메일을 분류하고 이를 사전에 대비하지만 최근 AI의 고도화 등을 통해 정상 메일과 피싱 메일이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도화되고 많은 공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단계에서 공격자는 아직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보안 솔루션으로 탐지하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정찰 이후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내부의 인프라를 활용한 주요 및 기밀 서버들에 접근하기 위해 공격자는 다양한 준비 단계를 거칩니다.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어떤 취약점을 어떻게 활용할지 전략을 세우고요. 실제 침투에 사용할 악성 코드와 공격 도구를 제작하거나 구매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요. 최근에는 다크웹에서 MAAS, Malware as a Service가 굉장히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보니 과거에는 고도의 기술력이 있어야만 정교한 공격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프로그래밍 지식이 전혀 없어도 돈만 내면 전문적인 공격 도구를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보안 위협의 진입 장벽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반면에 공격의 정교함은 지속적으로 높고만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격이 실제로 내 조직에 침투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해커들은 기밀 정보와 개인 정보들을 보유하고 있는 주요 서버에 침투하여 원하는 정보 등을 탈취하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는 해당 서버에 접속한 공격 기록을 추적당하지 않기 위해서 공격자들이 접근했던 서버들의 공격들을 시행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공격이 바로 흔적 지우기 위해서 사용되는 랜섬웨어 감염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당장 PC를 끄거나 백신을 돌리겠다라고 하실 텐데요. 물론 그 행동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요. 랜섬웨어가 화면 안에 나타나는 순간은 이미 공격이 상당히 진행되는 후라는 것입니다. 즉,
랜섬웨어는 최종 무기일 뿐이지 그 전에 공격자는 이미 수일 혹은 수주나 수개월 전에 내부 시스템을 장악해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전체 과정을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자면요. 화면에 보시는 것이 실제 공격 준비 단계의 다이어그램입니다. 공격자는 인터넷 상에서 먼저 타겟을 선정하고요. 정보를 수집하고 타겟의 환경을 분석하고 공격 도구를 준비, 그리고 이에 대한 탐지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탐지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공격자는 자신이 만든 악성 코드가 타겟 기업의 보안 솔루션에 의해 탐지될지 안 될지 미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바이러스 토탈과 같은 공개된 사이트를 활용을 하거나요. 실제 타겟과 유사한 환경을 별도로 구축하여 탐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합니다. 또한 그림에서 보시듯이 C2 릴레이 서버, 멀웨어 배포 서버 등을 미리 세팅해두고 공격자의 직접 노출을 막기 위해 릴레이 서버를 중간에 여러 개씩 세워 추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침투를 시작합니다. 앞서 보신 세 가지 공격 유형에서 보셨듯이 가장 흔하고도 효과적인 초기 침투 방법은 바로 피싱 혹은 스피어 피싱입니다. 공격자는 사전 정찰에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타깃 임직원에게 맞춤형 이메일을 발송을 하고요. 예를 들어 협력사나 거래처를 사칭하거나 실제 업무와 관련된 내용처럼 보이는 이메일을 발송을 합니다. 이메일에는 악성 첨부 파일이나 링크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요. 수신자가 이를 클릭하는 순간 악성 코드가 PC에 설치됩니다. 보안을 하지 않는 일반 사용자들은 보안에서 필터링이 쉬지 않는 일반적인 피싱 메일에 대해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악성 코드가 처음에는 매우 조용하게 동작한다는 겁니다. 눈에 띄는 사용자의 피해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는 감염 사실이 인지하기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티바이러스 솔루션들을 우회하지 않도록 준비된 변종, 악성 코드에 대해서는 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입니다. 이런 피싱이나 스피어 피싱 메일들이 단말에서 실행이 되면요. 사용자 PC의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을 통해 감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악성 코드가 설치가 되면 공격자는 이제 거점을 확보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감염된 PC의 악성 코드는 외부의 C2 서버와 통신을 시도하고 C2 서버를 통해 명령을 수행받습니다. 이때 HTTPS를 사용하면 암호화된 트래픽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보안 장비가 내용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악성 코드는 공격자로부터 추가 명령을 받거나 추가 악성 모듈을 다운로드하여 기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재시작 후에도 자동 실행되도록 지속성을 단말에서 확보를 하고요. 공격자는 이렇게 내부에서 안정적인 발판을 마련한 뒤에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거점을 확보하는 공격자는 인터넷망으로부터 내부망으로의 내부 이동을 시작합니다. 처음 침투한 PC 하나만으로는 공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뒤로 감염된 PC를 발판 삼아 내부 네트워크의 다른 시스템으로 점점 이동하고 권한과 접근 범위를 확대하며 주요 서버들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들을 찾게 되고요. 사용자를 찾게 되면 주요 어드민들의 정보를 확보하고 공격자는 관리자 계정을 탈취를 시도를 해서 도메인 컨트롤러, 서버, 데이터베이스 등 핵심 인프라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한번 내부로 들어온 공격자를 막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단계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공격자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췄을 때 임팩트, 즉 최종 공격을 실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전략이 있습니다. 공격자는 랜섬웨어 감염을 시켜 관리자의 시선을 분산시킵니다. 보안 담당자와 IT팀이 랜섬웨어 대응에 집중하는 사이에 실제 목적이었던 기밀정보, 개인정보, 자산정보를 조용히 외부로 유출합니다. 즉, 우리가 랜섬웨어 자체에만 집중하면 더 큰 피해를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 공격자들은 돈을 내지 않으면 탈취한 데이터를 공개하겠다라고 협박하는 이중 협박 전략을 자주 사용 중입니다. 파일을 암호화하는 것과 동시에 따라서 백업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히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 탈취를 위해 주로 사용되는 악성 코드가 임포스틸러라고 합니다. 이 악성 코드들은 브라우저에 저장되어 있는 비밀번호나 쿠키, 인증서,
가상화폐 지갑 정보 등을 수집하여 공격자에게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취되어 있던 정보는 다크웹에서 거래가 되며 아이디와 패스워드 세트가 수백 원에서 수천만 원 단위로 판매가 되고 있고 구매자가 이를 이용해 또 다른 공격을 감행합니다. 보안 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격의 전체 흐름을 어떻게 대응하는 게 필요할까요? 또한 대응할 수 있는 보안 기술은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안티바이러스에서 시작해서 APT 대응, 그리고 MDR, XDR, 최근에 EDR까지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용어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텐데요. 가트너의 보안 운영 분야 하이프사이클 2025 버전입니다. 하이프사이클은 어떤 IT 기술이 현재 어느 정도의 성숙도를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지표입니다. 기술 촉발할 단계에서 시작해서 기대의 정점, 환멸, 계몽, 안정 단계를 거치면서 보안 기술들은 점점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의 안정 단계를 보시면요. 이미 글로벌 마켓에서 EDR은 굉장히 안정적인 솔루션 운영 단계에서 이루어져 있고 그 뒤로 EDR을 관리하기 위한 MDR 서비스라는 단계와 XDR이 추적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영역 중에 하나가 안티바이러스로 모든 걸 다 대응할 수 있는 거 아니었나? 혹은 APT 시스템을 통해서 모두 다 대응할 수 있는 거 아니었나? EDR 솔루션으로는 이 모든 걸 다 수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솔루션들 간의 영역에는 명확한 단계가 있습니다.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은 명확하게 파일 기반의 시그니처 탐지, 평판 정보 차단 등 전통적인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이 수행해야 되는 역할만 차단합니다. 알려지지 않은 위협에 대해서는 행위 기반 탐지의 샌드박스 솔루션을 통해 먼저 실행해본 후 이를 검증하고 마지막으로 실행 전부터 실행 후까지의 모든 공격의 행위를 탐지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단계가 바로 EDR이 담당하는 구간입니다. 기존 보안 솔루션들은 실행 전 단계에만 집중했지만 현대의 공격은 이 단계를 이미 우회하고 들어옵니다. 따라서 실행 후 단계에 대한 대응 역량이 필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 EDR이라고 하는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시장에서 EDR 솔루션을 정확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었고요. 바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MDR, 매니지먼트 디텍션 리스폰스라고 하는 영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EDR이라는 솔루션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EDR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DR은 엔드포인트 디텍션 앤 리스폰스의 약자입니다. EDR의 개념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수집할 수 없으면 대상은 분석할 수 없고요. 분석하지 못하면 정성과 악성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게 되면 이를 대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데이터의 수집입니다. 무엇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면 대응은 불가능합니다. 기존 보안 솔루션들은 특정 악성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만 알림을 줍니다. 하지만 EDR은 다릅니다. 평상시의 모든 행위를 연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파일의 생성, 삭제, 프로세스 실행, 네트워크 통신, 레지스트리 변경, 이 모든 것을 타임라인 형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성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를 역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이 바로 EDR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후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패턴화하고 자동화하여 동일한 공격에 대해 대응 속도를 높여나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EDR을 한 가지로 비유하면 CCTV와 같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범죄가 발생했을 때 CCTV가 없다면 우리는 피해 사실만 알 뿐 누가, 언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CCTV가 있다면 범행 장면은 물론이고 범인이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영상으로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EDR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타임라인으로 기록해두기 때문에 침해 사고 발생 시 빠른 원인 규명과
피해 범위 파악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CCTV가 실시간 모니터링도 하듯이 EDR도 이상 행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경보를 발령합니다. 이렇듯 EDR을 도입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보이지 않았던 많은 부분들에 대한 위협의 가시성이 확보가 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는 EDR 도입 전후의 위협 가시성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단말에서 어떤 사용자가 해당 사용자 PC에서 발생한 커맨드 라인의 정보, 파워쉘이 수행되었다면 파워쉘에 대한 상세 내용, 네트워크 통신을 수행했다면 통신된 네트워크의 상세 페이로드 데이터 및 공격 발생 시 발생했던 공개 정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화면에 나타난 극히 일부의 이벤트만 볼 수 있었다면 EDR을 통해 전체 공격 경로와 행위 흐름이 파악됩니다. 특히 APT 같은 장기 잠복형 공격의 경우 EDR이 없이는 수개월간의 공격 행위를 전혀 파악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EDR이 있다면 과거 로그를 기록해두고 이를 분석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 전체를 재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십 대를 로그를 직접 분석하고 직접 대응할 수 있는 EDR이 강력한 도구임은 분명하지만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EDR에 너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많은 탐지 이벤트를 발생시키다 보니 이 방대한 로그를 직접 분석한다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발생되는 이벤트들을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인력과 역량이 내부에 없다면 EDR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MDR, Managed Detection and Response입니다. 안랩 MDR의 프로세스를 보시면요. 고객사의 엔드포인트 혹은 서버에 설치되어 있는 V3 EDR 에이전트가 발생하는 행위 정보, 파일, 레지스트리, 네트워크 프로세스 등등을 수집하여 서버로 전송을 합니다. 그리고 안랩의 MDR 전문 분석가들이 이 수집되어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위협을 식별하고 위협에 대한 보고서와 월간 보고서, 조치 가이드 등을 고객사에 제공합니다. 즉, MDR은 보안 전문가 팀을 아웃소싱하는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부 보안 인력이 부족한 조직도 수준 높은 보안 운영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MDR은 고객사의 환경에 따라 인터넷이 가능한 일반 기업이라면 온라인 방식의 MDR을 권장을 드리고요. 만약에 우리 조직은 외부와 데이터 통신함에 있어서 다수의 컴플라이언스에 위해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신다면요. 오프라인 방식의 MDR을 통해 탐지된 위협 중에 분석가의 분석에 꼭 필요한 데이터만 선별하여 안랩의 분석을 요청할 수 있는 오프라인 방식의 MDR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분석 요청하는 경우 특정 데이터의 내용이 외부에 전달하면 조직 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기밀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인식이 되신다면요. 수집되는 정보 중 IP, 맥 등의 내부 정보 등은 마스킹 처리하여 전달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MDR을 사용하신다면 조직 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1차적으로 내용을 공유를 드리며 이메일을 통해 상세 분석에 대한 내용과 어떤 내용을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 분석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 보고서에 권장된 내용을 기반하여 위협을 사전에 방비하실 수 있고 확산을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안랩 MDR 서비스는 조직의 상황에 따라 세 가지 레벨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MDR 베이직은요. 안랩의 EDR을 도입 시 무상으로 제공되고 업무 시간 기준의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이와 미디엄 로그의 세 가지 등급 중 하이 등급 위협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요. 위협 발생 시에 이에 대한 조치 권고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47 운영이 불필요하시거나 보안 운영을 처음 시작하시거나 제한적인 예산이 있었다면 이 적용이 가능하시고요. 우리는 247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실 경우에는요. MDR 에센셜 혹은 MDR 프리미엄에 대한 검토를 권장드립니다. 24시간 365일 연중 무휴 모니터링을 제공을 하고 있으며 MDR 에센셜의 경우 하이 등급 위협 중심으로 분석하되 247 탐지 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야간이나 휴일의 공격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인 MDR 프리미엄은 전 등급 위협을 분석하고 수화 연계를 통해 탐지에서 대응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해서 수행합니다. 또한 위협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헌팅할 수 있는 활동도 제공을 하고 이에 대한 전용 관제 포털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안 운영의 최고 수준을 원하시는 조직에 최적화된 옵션입니다. 어떤 레벨을 선택하시더라도 안내배 전문 분석 역량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고객은 탐지와 대응 모두 실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MDR 서비스를 통해 기존의 보안 솔루션에 대응하지 못했던 APT 사례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요. 국내 제조기업 A사의 경우 24년도 6월 9일에 EDR 도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바로 MDR 서비스를 통한 운영관리 요청을 주셨고요. MDR 서비스를 하던 중에 3일 뒤 내부에 APT로 의심되는 인시던트가 발생을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1차, 2차 분석을 거쳐 대응 가이드를 제공을 드렸고요. 이를 통해 고객사는 한 달간 내부에 잠복하고 있었던 걸로 추정되는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였고 추가적인 내부 피해 없이 대응을 완료하였습니다. EDR과 MDR을 통해 단순 알람이 아닌 자동화된 대응 차단 액션까지 연결되기 때문에요. 담당자가 자리를 비운 야간에도 랜섬웨어 확산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MDR의 실질적인 가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XDR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와 다르게요. 요즘의 사이버 공격은 우리가 확장되는 기업의 인프라만큼 다양한 방향으로 공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EDR과 MDR이 엔드포인트를 중심으로 한 접근이었다면요. XDR은 보안 시야를 전체 IT 환경으로 확장합니다. 오늘날 기업 환경을 생각해보면 PC와 서버만 있는 게 아닙니다. 클라우드, 네트워크 장비, 이메일, 모바일 기기 등 다양한 공격 대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격자는 이 중에 가장 약한 고리를 통해 공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각 영역마다 별도의 보안 솔루션들을 구성하고 있긴 하지만요. 이들이 각각 동작하면 전체적인 공격의 흐름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각 솔루션이 단편적인 경보를 울리더라도 이것들을 연결해서 해석하지 않으면 공격의 전체 맥락을 파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각각의 보안 솔루션들이 작은 위협을 알려준다면요. 개별의 보안 솔루션이 이벤트를 가중치를 부여해서 0이면 정상 혹은 1이면 위협이라고 했을 때 방화벽에서 의심 트래픽이 탐지되면 위험도는 0.1, 무수보안 솔루션에서 비정상 접근이 탐지되면 0.3, DLP에서 대량 파일 복사가 탐지되면 0.3에 각각의 이벤트를 수치화해서 합산된 위험도를 계산합니다. 개별적으로는 낮은 위험도의 이벤트들이 동일 자산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하게 되면 고위험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보안 솔루션들이 알려주는 개별 경보와 XDR의 상관 분석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XDR을 통한 보안 통합은요, 바로 상관 분석입니다. 단편적인 이벤트 하나하나를 보면 정상적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시간 순서대로 자산과 연결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명확한 공격의 패턴을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XDR은 이 상관 분석을 통해 신뢰도와 위험도가 높은 리스크만을 골라서 경보로 발령합니다. 보안 담당자가 수백 개의 보안 솔루션에서 쏟아지는 경보에 지쳐버리는 문제를 해결하고요. 진짜 중요한 위협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고 탐지된 리스크에 대해서는 API 기반의 액션까지 연계돼서 단말에 혹은 서버에 혹은 어플라이언스에 자동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안내배에 있는 전체적인 위협을 방어할 수 있는 보안 플랫폼을 적용하신다면요. 엔드포인트에는 안내배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인 V3 설치를 통해 1차적인 대응을 하시고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위협을 현재적으로 대응을 하고자 하신다면 GTNA인 안내배 XTG 플랫폼을 통해 대응하실 수가 있고 내부에 들어오는 위협에 대해서 사전에 검증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안내배 샌드박스 기반의 APT 시스템인 안내배 MDS를 통해 위협을 선대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완을 했음에도 내부적으로 들어오는 위협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안내배 EDR 플랫폼을 통해 전체적인 조직 내부에서 위협이 흘러가는 것들에 대한 흔적과 내용을 파악하실 수가 있으시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내배 MDR 서비스를 통하여 내부에서 보안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운영 관리가 가능하십니다. 거기에 대해 이런 플랫폼과 기반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네트워크 장비, 기타의 어플라이언스 등 다양한 장비들을 모두 다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안랩의 XDR을 통해 전체적인 시스템의 운영 관리가 가능하시고요. 이 모든 보안들을 엮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게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안랩의 SOC를 통해서 신속한 대응과 프로세스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EDR, MDR, XDR 모두 기술만으로는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뭔가 보안 솔루션 도입만으로 보안을 지속시키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EDR의 수집 정보가 많지만 분석이 어렵거나 이에 대한 운영이 어렵거나 솔루션이 단편적인 이벤트를 대응하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EDR, XDR 솔루션 도입에 최고의 효율을 제공할 수 있는 안랩의 보안 관리 서비스를 통해서 서로 연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연계를 하고요. 통합 분석을 이루어서 전체의 그림을 보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안랩의 EDR, MDR, XDR로 이어지는 보안 운영의 고도화 전략은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보안 위협의 실제 공격 과정을 이해하시고 EDR부터 XDR까지의 진화 흐름을 파악하셨기를 바라며 이를 여러분의 조직 보안 전략에 반영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